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심성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우중충하죠. 3월 달 같지 않게 이번 주에 뭐 눈 소식도 있다는데 3월에 내리는 눈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방금 소개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글리코 영양소와 메나테크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고요. 설명해 주신 대로 소개해 주신 대로 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약사라는 직업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메나테크 사업을 하는 사업가, 또 작년에 책을 한 권 공저로 썼습니다. 그래서 작가. 그래서 제가 프로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두 군데 종합병원을 거치면서 현재는 수약국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12월이 되면 제가 같은 자리에서 20년 차가 됩니다. 우리 20주년 기념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메나테크와 또 글리콘 영양소를 정보를 제가 약국에서 받았어요. 우연히 모르는 분이 들어오셔서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올해 20주년 좀 뜻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 프로필 얘기해 드린 것처럼 그래서 네이버 N 포탈 아시죠? 거기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제일 첫 번째 뜨면 좋을 텐데 탤런트하고 모델이 먼저 나와요. 저하고 동명이인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프로필이 있고 제가 작년에 사업 관련 비즈니스 책을 이재리에 계신 김창선 대표님 비롯해서 여러 리더님들과 같이 책을 접수를 했습니다. 자,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오늘 신기록 세운 거 아시죠? 어떤 신기록인가요? 코로나 60만 명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60만 명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하다. 어떤 분야든지 하여간 전 세계에서 무조건 10등 안에 드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포츠든 뭐든 하여튼 10대 안에 드는 강국이다 이렇게 제가 약국에서 직원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포스트 코로나인데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빨리 끝날 줄 알고 그때 나왔던 자료예요. 곧 포스트 코로나가 온다. 그래서 왔는데 그러고서도 1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 1년이 넘어서 자,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곧 이제 올해 곧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혁신적인 변화예요. 그냥 변화 아니고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건데 이미 벌써 느끼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장기화되면서. 그래서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시대와 상황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요. 곧 이제 다가오겠죠. 첫 번째는 선진국의 개념이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재난이 자연재해만이 아니고 이런 전염병과 같은 대형 재난에 대처하는 국가 위기 대응력이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요. 뭐 우리가 겪으면서 사실은 되게 놀라운 나라들이 있었죠. 대만이 굉장히 급부상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전통적인 선진국 개념 변화가 올 것이다. 어떤 위기 능력으로 대처를 했는지가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죠. 이건 이제 전체적인 어떤 나라의 개념이라면 실제 산업 분야를 한번 보면 친환경이 부상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도 왜 나타났을까라고 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는 결국은 환경 파괴가 먼저 출발점이었다는 게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에코 열풍은 사실 코로나 전부터 불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과 껍질로 만든 백 나온 거 아시죠? 예, 가죽하고 똑같아요. 예. 그리고 페트병으로 옷 만드는 거 아시죠? 예, 노스페이스인가 이런 데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에코포드 유행을 하고 뭐 전기자동차 등등 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더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세 번째, 이거 언택트는 이미 우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익숙해지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도 만나지만 온라인상엔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와 접속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그죠? 강의를. 그래서 언택트 문화가 이제 확산이 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처음엔 익숙하지 않고 답답했는데 지금 이게 편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느끼는 이런 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게 언택트 문화 확산이잖아요. 끝나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까가 아니라 더 많이 확산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고 좋은 점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더 확산될 거라는 거죠. 네 번째는 홈코노미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비접촉이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강의도 지금 집에서 듣는 분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근데 어제 그 기사를 보니까요. 이사하는 건 거의 없대요, 지금. 근데 뭐가 요즘에 각광을 받냐면 올 인테리어 집을 올 인테리어를 하고 그다음에 가구, 그다음에 가전제품.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밖에서 어디 여행 가고 하는데 돈을 안 쓰게 되니까 집을 꾸미는 데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이런 시대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어제 했던 줌트 바로 홈코노미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접속해서 어제 스쿼트 다 같이 하고 댄스도 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어떻게 된다고요? 없으면 모여서 운동하는 거 아니고 더 각광받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계급 사회가 있대요. 4계급. 나는 어디에 있나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거 작년에 발표됐는데요. 지금은 명확해졌어요. 이분 정말 대단하다. 역시 UC 버클리의 이 교수님은 정말 석학들은 대단하다. 4계급이 있어요. 자, 1계급은 더 리모트라고 하고요.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로서 나의 수입이 전혀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시대에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럽죠? 두 번째, 더 에센셜스, 저 같은 직업군. 약사라는 직업군은 필수적으로 위험 순간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위험을 무릅쓰고 의사, 약사, 간호사분들은 확진자가 오든지 말든지 약을 줘야 돼요. 진료를 봐야 되고. 그래서 월급은 계속 받거나 수입은 받지만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직업군이에요. 세 번째, 언페이드 대부분이죠.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이건 왜 그렇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라든지 자영업에서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월급 못 받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만둬야 되잖아요. 사람. 이 부분이 가장 지금 많아졌죠. 작년에까지만 해도 이렇게 된 데였지 1년을 지나고 보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기정사실이 됐죠. 임금 받지 못한 노동자가 훨씬 많아졌고요. 4계급은요. 아예 직업이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잊혀진 노동자. 왜 그럴까요? 비대면 시대에 위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AI라든지 디지털이 다 대신해 주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해요? 로봇이 하고 기계가 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직업조차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4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나라고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나는 그러니까 저는 저 직업이 사업가, 약사, 작가잖아요. 약사는 2계급이에요. 뭐 작가는 지금 뭐 아직은 뭐 우리끼리 써서 이렇게 하니까 저작권 조금 받으니까 뭐 어디에 속하지 않고요. 메나테크 사학과는 저는 1번이에요. 메나테크 안 했으면 전 2번에서 그 밑으로 뭐 내려가든지 할 건데요. 전 1번이에요. 우리 대표님들 여기 리더님들 사장님들 다 1번이세요. 어느 정도 PD 대상 이상이신 분들은. 왜? 우리 코로나 와서 원격 근무 가능하셨잖아요. 우리 줌으로 다 했고 직급 상승했고 직급자 나왔고 월급에 있어서 그렇게 큰 변화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상승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 이 코로나 시대의 4계급 내가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어느 영역으로 빨리 진행을 해야 될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코로나 끝나면 없어진다? 아니요. 코로나 이후에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양분화될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곧 도래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될 관점에서의 메나테크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메나테크는 어떤 거기 때문에 1계급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나테크는 자, 정체성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유통 회사, 다단계 회사 아니고 정체성은 한 줄로 바이오텍 벤처 기업이에요. 메나테크의 정체성은 바이오텍 벤처 기업이에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 분야를 개척한 어떤 기업이야? 선구적인 기업이에요. 선도자의 법칙이라고 있죠.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제가 예를 들자면 선도하는 그룹, 선구적인 기업은 어떤 거냐면 사장님들 약국에 오시면 아직도 밴드 찾으실 때요. 데일밴드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10명 중에 70% 정도는 아직도 데일밴드예요. 데일밴드는 없어진 지 오래된 회사예요. 근데 부도 나서 없어졌는데 데일밴드 그러면 데일밴드가 아니라 밴드 종류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없어졌어도 그 회사는 그 분야에서 선도적인 회사였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 입에 그렇게 내려. 그럼 글리코 영양소는 다른 회사들이 만약에 우리 기준에는 못 미쳐도 좀 나왔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메나테크 엠브로토스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구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도하는 기업이고요. 뭐 94년에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아주 탄탄하게 잘 뿌리 내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이요. 메나테크에 굉장히 좋은 그 이슈들이 있었어요. 2003년도에 MIT 공대는 다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MIT 공대에서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이라는 걸 발표했을 때 여기 노란 박스 안에 보시면 글리코 믹스라는 부분, 식품 분야의 기술을 장착한 이 당공학이 10대 신기술에 뽑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 외부에서 이거는 메나텍에서 우리 뭐 했어요가 아니라 외부에서 평가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나스닥에서 주식이 급등했던 거예요. 외부 환경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시기가 있었어요. 초창기에 아주 빠르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회사예요. 중간에 이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좋기도 했지만 현재 우리로서는 좋아요. 과거에는 이 부분 때문에 발목 잡힐 뻔했던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왜 독점적으로 이 회사만 특허를 가지고 있나가 돼버린 거예요. 포괄적으로 되게 넓은 특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대 신기술이 발표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쪽 분야는 돈이 된다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이었고 그 기술을 쥐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크지 않은 달라스에 있는 메나테크라는 회사 내가 된 거예요. 그럼 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업 사냥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 부분 특허 원천 특허 무효해서 회사를 M&A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승소했어요. 3년 넘게 걸렸고요. 회복하는 데는 5, 6년 이상 걸렸지만 결국은 승소했고 지금은 이 특허라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굉장히 강력한 무기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55개국에 발명 특허 출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인프라만 제대로 구축이 되면 사실은 회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포스트 코로나가 오면 동남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사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99년에 나스닥이 상장돼 있는 회사고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TEX, MTEX로 검색을 해보시면 기업 분석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주식 동향에 대해서도 3월 31일자에 또 배당금 들어온다고 나스닥 뉴스에 떴어요. 우리 주주분들 많으시잖아요. 내 회사, 저는 내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주주예요. 네, 그러니까 더 애정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겠죠. 그래서 아주 369, 12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배당금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까지 R&D 제품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예요. 제품 개발에 5천만 불 이상이 재투자가 돼 있는 회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엠브로토스 한 가지 조성물로 43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조성물 특허예요. 그래서
혹시 첫 번째 제일 최초로 사실 개발했던 조성물은 20년이 지나면 특허 공개돼 있잖아요. 공개돼 있어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나오는 회사 없죠? 그럼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벌써 4세대 엠브로토스 조성물 가지고 특허 받았는데 이미 우리가 처음 개발했었던 1세대 지금 나와봤던데 경쟁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그래서 되게 그래서 선도하는 기업과 주도하는 기업이라는 건 이 부분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연구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 몸에 더 흡수율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효과를 더 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천연도를 더 높여서 우리 몸에 정말 똑같이 반응하게 할까라는 기술로 앞서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번 요거는 김태수 법학 박사님이시라고 부산 동의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국회 그 법사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이라고 저희는 이제 강의 같이 모셔서 들었거든요. 김태수 박사님이 분석해 주셨던 결과예요. 시장의 규모를 한번 보자. 지금 보면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통틀었을 때 연간 1,800조 원 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시장이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나와 있죠. IT 분야 전체 산업이 연간 3,800조 원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시장이 떡하니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봤더니 바이오 헬스케어 쪽 산업은 전체를 합쳐서 얼마예요? 여기 얼마나 써 있어요? 8,000조 원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가늠이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느끼지 못한 만큼. 근데 비교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전 세계 자동차보다도 이게 몇 배가 많다는 소리야. 4배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전반이 8,000조 원인데 그중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건강식품도 들어가 있을 거고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도 있을 건데 그중에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글리코가 가져갈 비전은 1,000조에서 2,000조 연간이라고 본다면 이게 가늠이 되시나요? 전체 자동차 시장에 반해서 한 그 비등한 시장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누가 분석해 주셨다고요? 예. 그런 분들의 말을 저는 믿어요. 저도 예, 분석해 주시고 미래 경제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 주시는 분들이 보여준 그 차트예요. 그래서 보면 이쪽 분야 전체가 시장이 크잖아요.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우리가 앞으로는 몸담으면 사실 가져갈 부의 크기도 커질 거고 또 새로운 직업군들도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 빼고 개인이 이쪽 분야에 뛰어들어서 리스크 그렇게 크게 갖지 않고 자본력 많이 얻고 그다음에 공부해서 만약에 하겠다라 그러시면 하실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해서 대학 시험을 다시 보고 가서 졸업을 해서 할지 말지 내가 시험 볼게요 하면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즉 전문화를 갖춰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분야에는 대부분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건강기능식품은 조금 가능성이 있고 그중에 건강기능식품을 할 거면 전체 시장 중에서 이 정도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글리코 산업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 메나테크가 앞으로 가져갈 미래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한번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회사가 이런 사업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건강산업 시장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 차트에서 항상 나와요. 제가 왜냐면 직업이 약사다 보니까 항상 치료 이쪽에 포커스를 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제가 와닿기 때문에 얘기해요. 치료 영역에서요. 제가 20년 약국 이제 된다 그랬잖아요. 올해요. 그럼 제가 통틀어서 직장 생활까지 포함해서 이제 약사라는 직업으로 30년은 아직 안 됐고 27년 차가 되는 거예요. 올해.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진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27년 차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약국을 했었을 때 길게도 볼 필요 없어요. 10년간의 변화는요. 앞에 제가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변화의 몇
6배예요. 너무 빨리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의 시장에서 어디의 시장으로 가고 있냐면 케어의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 건강관리 시장으로 너무 많이 커졌다는 걸 저는 실제 현업에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요. 그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래서 이 통합의학이란 개념을 가져가지 않으면 의사약사 없어질 직업군에 떠 있어요. 최소만 남아요. 나머지는 다 로봇이 대체할 거고. 이 통합의학이라는 부분을 생각지 않을 수 없고요. 현재 한국 시장도요. 이 관리 시장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건강 관리를 했을 때 그럼 관리를 뭘로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냥 물 많이 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 운동하세요. 이건 관리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요. 예,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고요. 자, 건강기능식품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관리를 하실 때. 자, 그중에 통합의학이란 개념은 전통적인 의학 약학 플러스 관리를 요하는 관리가 필요한 이 시대에 건강기능식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필수적이에요. 필요해서 이런 시장으로 생겨난 거고 이 변화가 어떻다고요? 10년간의 변화가 제가 앞에 30년, 20년간의 변화에 몇 배 속도로 그냥 확 빨라져서 이 자리에 와버렸어요.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21세기를 주도하는 산업 분야는 제가 몸담고 있던 질병에서 중간에 한국은 이제 식품이 난립을 했죠. 즙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어떻게 건강관리 산업으로 가면서요. 이제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치유를 담당하는 식품들이 우리가 손쉽게 회원가입해서 사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리코 영양소 이 회사가 이런데 아이템을 한번 볼까요? 글리코 영양소는 어떤 역할을 하나 보면 5대 영양소를 무시할 수 없어요. 한국 그 단탄지 비모 학교 때 외우셨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미네랄 한국말로 무기질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5대 영양소가 사람 몸을 구성하기도 하면서 비타민 같은 경우 구성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줘야 될 성분이고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수분도 여기에 들어가죠. 거기에 5대 영양소 말고 오른쪽 박스에 글리코 영양소라고 구분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영양소는 나머지 우리가 밝혀져서 알고 있는 영양소와는 다른 역할을 하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봤더니요. 세포끼리의 통신과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요소가 글리코 영양소더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이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예요. 체세포.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요 끝단에 보시면 구조물이 붙어 있어요. 이 구조물이 센서와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단순 모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붙어서 돌기체 형태로 세포 끝단에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가 앞 차트에서 박스 안에 있었던 글리코 영양소라고 명명되어진 8가지 요소가 세포 끝단에 붙어서 구조물을 형성합니다. 큰 그림으로 한번 보면 요게 이제 세포 단면이에요. 요 끝단의 붉은색 부분들이 돌기체고요. 8가지 요소를 써서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역할이 첫 번째는 세균, 바이러스, 독소 우리 몸 세포를 공격하고 있는 악이죠. 악. 3대 악이에요. 자, 이런 유해 물질들이 왔을 때 인지 식별해 주는 작용을 합니다. 인지 식별을 해서 방어 보호할 수 있는 통신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아래 보시면 호르몬. 우리 몸에서 나오고 있는 아군들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내분비,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분비되어지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이 호르몬은 우리가 요즘에 가장 흔한 게 이제 갑상선 호르몬 들어보셨을 거고, 당뇨에 관련된 호르몬은 인슐린 호르몬, 그렇죠? 뭐 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 뇌에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분이 확 나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 그거는 과거에 TV에서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뭐 아드레날린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뇌에서 분비가 돼요. 그런 호르몬들은
나의 의지대로 분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세포 단위에서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서로 분비되고 조절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니까 좀 기분을 빨리 좋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르몬, 좋은 호르몬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밥을 먹었는데 아유 소화시키기 싫어. 인슐린 너 나오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예. 밤인데 지금 잠자면 안 돼. 나는 멜라토닌 너 나오지 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없으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포는 하나하나가 독립되어 있는 생명체예요. 거기서 신호 전달을 통해서 자동화로 분비가 되고 이 부분은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균형하고 조절이에요. 밸런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포가 하는 기능 중에 조절과 방어 기능인데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글리코 영양소의 중요한 통신 기능 중에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몸속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그런데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작용을 해요. 첫 번째는 혈액형. 혈액형을 구분하는데 ABO식 혈액형 사람 쓰거든요. ABO식 혈액형. ABO식 혈액형을 쓸 때 그 혈액형을 구분 짓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돌기체, 혈구세포 끝에 붙어 있는 돌기체 모양에 따라서 A형이냐 B형이냐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들 초등학생들만 돼도요. 학교 때 혈액형 구분하는 건 요 그림으로 배워요. 이제 저희 때하고 달라요. 이제 세포를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래서 혈액형을 구분하는 데도 관여하고요. 혈구세포 끝에 다 붙어 있죠. 난자 정자는 생식세포예요. 생식세포. 난자 정자가 수정을 해야지만 수정란으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임신으로 성공이 되죠. 수정을 했을 때 통신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양소라든지 우리가 입을 통해서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 몸속에서 영양소로서 다시 재흡수가 되거나 아까 호르몬 분비 얘기해 드렸잖아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사실은 적용해야 될 세포에서 흡수가 될 때 소장이란 곳에서 흡수가 돼요. 우리 장 중에서 소장. 그래서 소장벽을 탁 잘라서 봤을 때 소장벽 끝단에 있는 이런 당사슬들이 비타민 왔구나, 미네랄 왔구나, 너 호르몬 왔구나 라는 게 인지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흡수가 되죠. 근데 이게 소장은 쉽게 말하면 크게 봤을 때는 소화기예요. 소화기. 우리 소화기 전반에서 소장세포 끝단에 있는 당사슬들이 한마디로 비리비리해. 별로 기능이 좋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몸에 좋으라고 드셨던 음식, 영양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먹은 것에 비해서 흡수율은 떨어지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관광하고 쑥 나가버려요. 네, 관광 열차예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당사슬들이 빼곡히 많이 붙어있는 밀도가 높은 곳들이 혈구세포라든지 생식세포라든지 소화기 중에 소장세포 이런 데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두뇌신경세포, 뇌신경세포에 굉장히 많이 밀도가 높게 당사슬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가 들어서 뇌신경세포가 단순하게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만약에 보호 역할도 하지만 문제가 생겨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호도 해주고 통신도 해주고 뇌에서 나온 여러 가지들의 그 호르몬들의 운송과 조절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선천적인 문제로 뇌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있는 상태라면 사실 어떨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뇌신경세포에서도 뭐를 한다고 되냐면 디벨로퍼먼트는 아까 개발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신경세포를 어떻게 된다? 개발된다는 거는 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글리코 영양소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이에요. 앞으로 줄기세포 플러스 세포 연구를 통해서 뭐 약학의학도 발달을 할 거니까 뇌신경세포, 중추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현대의학과 이런 통합의학적인 기능식품이 같이 갔을 때 이 콜라보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눈여겨서 보시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요. 과학계에서 사실은
과학지 95년도에는 영국의 과학 저널 네이처지에서 내용들이 이제 수록이 됐었고요. 2001년도 즈음에는 사이언스지, 뭐 황우석 박사님 때문에 사이언스지는 많이 익숙하시죠? 한국 분들한테는. 익숙하나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는 책이에요. 이거 그냥 학자들이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통과가 돼야지만 논문 열람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저명한 사이언스지에 2001년도에 이미 당사슬에 대한 연구와 이런 것들이 수록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같이 약학, 의학, 생리학 뭐 이렇게 생물학, 생명공학 이런 쪽에 있는 교과서들이 있어요. 생화학 교과서예요. 생화학 교과서에는 96년도 즈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나와요. 그러니까 당 단백질에 대해서 배웠죠. 정확하게는 글리코 영양소와 단백질의 결합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나요. 근데 이거는 기초를 배우고 나오는 거지 제품이라든지 뭐 회사 이걸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몸속에서의 어떤 생리 현상을 한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수 탄수화물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고요. 자,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의 기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요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는 세포끼리 통신을 할 때 필요한 도구로 쓰여진다. 근데 통신을 하게 되면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항체 유사부터 중추신경계까지 우리 몸속의 세포를 전체를 다 관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는 하나하나의 살아있는 독립 생명체라고 했잖아요. 독립 생명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영양소들이 아까 말한 5대 영양소가 있어줘야지 세포가 그 기능을 해요. 방어, 보호, 조절, 통신하는 기능을. 그중에 5대 영양소 말고 글리콘 영양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통신이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중추신경계 작용은 뭐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면역 부분에 관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하는 단계 자체에서 벌써 면역세포를 활동시켜야 될지 아니면 고만 출동을 시켜야 될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다양한 기능을 한다. 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물과 영양소는 완전히 근본부터가 달라요. 약물은 불편한 증상과 그다음에 병소를 없애는 것이 약물이에요. 불편한 증상도 없애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병든 세포가 해결이 되든지 제거를 하든지 잘라내든지 약물을 줘서 염증을 억제하는 게 약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쓸 수 있어요. 예방약으로 지금부터 코로나 안 걸렸는데 나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코로나 약을 지금부터 먹어야지 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그거는 약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작용과 위험, 사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취급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양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은 적응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영양소는 세포의 먹이예요. 세포가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밥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영양소예요. 그래서 5대 영양소 플러스 글리코 영양소가 세포의 먹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세포는 그 먹이를 받아서 원래의 기능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번부터 8번, 9번까지가요. 세포가 원래 하는 고유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원료물을 넣어주니까 각종의 기능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꾸 만병통치약 무슨 어디 병에 포커스를 하시면 글리코 영양소 이해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글리코 영양소가 아까 데일밴드 쉽게 말하면 글리코 영양소의 데일밴드가 뭐라고요? 엠브로토스예요. 글리코 영양소 이퀄 뭐라고요? 엠브로토스. 요 이름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엠브로토스요. 그래서 요 글리코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상품명이 엠브로토스예요. 기침이 좀 심하신 분들은 잠깐 밖에 나가서 환기하시고 물 드시고 오셔도 돼요. 이게 왜냐면 지금 이 그 밀폐된 공간이라 좀 그러니까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잠깐 너무 나가서 물도 드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원료물이 자, 엠브로토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너무나 고맙게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아주 쉽게 개발해 주셔서 저희는 손가락 하나로 클릭하면 우리 집 앞에 딱 도착해요. 엠브로토스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시 또 손가락을 움직여서 퍼서 드시면 돼요. 입만 일려서 이렇게 남녀노소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준 거고요. 기술력이 진짜 진일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 아까 메나테크 회사와 또 시장의 규모 또 거기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또 사업의 가치와 목적으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가 있죠.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M5M 재단이 있죠. 저희 회사에 미션 5 밀리언 전 세계 50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글리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파이토 블렌드라고 하는 영양 제품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계약 맺어진 나라들에게. 물론 500만 명 가려면 아직 멀었죠. 우리가 더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500만 명의 엠브로토스 소비자가 생기면 이건 가능해요. 물론 엠브로토스만은 아니지만 그 M5M 체크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저희 정기 구매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매달 엠브로토스랑 트루피오 먹을 거니까 정기 구매로 해놓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경 안 쓰고 매달 그냥 결제돼서 알아서 오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3, 6, 9, 12개월, 3개월마다 무료 제품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편리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M5M 체크되어 있는 제품을 정기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정기 구매만 해당이 돼요. 하시게 되면 그 제품당 몇 스푼이 딱 계산이 되어져요. 파이토플랜드 몇 스푼이 계산이 되어져서 그게 바로 M5M 재단으로 몇 스푼 몇 스푼이 쌓여서 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비로 그 소비에서 일어난 매출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M5M 재단으로 제품 기부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00만 명의 아이들을 이제 5세 미만 아이들이 이제 뭐 질병과 또 기아에 죽어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태로. 그래서 누군가 좋은 일을 해서 물론 크게 기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일부분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단순히 사업을 하고 제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셔서 나는 사업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또 내가 모르는 제 3국에 있는 아이들은 나도 모르게 기부가 되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500만 명의 소비자와 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M5M이에요. 그래서 메나테크의 정체성은 바이오텍 벤처 기업이고 여기서 더 확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에서 당당하게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멋진 사업가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메나테크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같이 동참하면서 멋지게 사업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